자, 소장님,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네. 자, 다른 이야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학원에서 이제 듣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영재현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주요 대상이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이시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학부모님들께서 이 입시라고 하는 거는 아직 먼 이야기예요. 뭔 얘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입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어떤 경쟁에 네. 뛰어들어야 되는가? 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뛰어들 필요는 사실 없죠. 아직은? 왜냐하면 네.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을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2028 대학 입시가 어떻게 돼? 이건 초등학생들하고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2028 대입 개편이 어떻게 가고 있어?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그거를 이게 우리한테 적용받는 건 아니고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이거를 판단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대단한 학부모. 근데 없죠. 하기 때문에 영재훈 TV 이런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입시 변화에 대한 흐름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주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도 그럼 나오실 걸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런가요? 네, 다음 편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스케줄이 맞다면. 네.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이 또 다르긴 할 텐데, 네. 저학년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한 5학년, 6학년 그렇죠. 이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멀리 있는 네. 이 고입 또는 대입을 네. 준비한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학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학년, 6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게 고등학교 선택을 한번 볼게요. 뭐 대학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지금 초도 5, 6학년이라고 한다면은 스카이를 품으려고 이제 그쵸. 다들 목표하고 계실 거고 충분히 목표도 됩니다. 일단 지금 학년은.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카이를 목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실 타이밍이다.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갈 것이냐. 그럼 이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 선택의 또 기준은 또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문과냐 이과냐 여기에 대한 선택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라고 표현할게요.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곧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외고, 국제고입니다. 그렇죠. 자연계열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과고, 그 다음에 자사고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요즘 지금 현재 뭐 지금 중학생 형아들 같은 경우에 자사고가 의대로 목표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를 많이 가니까 결국은 뭐냐 이과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를 간다라고 놓고 보면 우리 아이가 이과 계열이에요라고 자연 계열이라고 한다면 목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자사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면 문이과에 대한 계열에 대한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랑 대화를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화의 시작은 이제 네 꿈이 뭐니? 이건 거죠. 네가 나중에 아빠처럼 아니면 엄마처럼 나이가 됐을 때 어떤 걸로 경제 생활을 누리면서 네가 사회 생활을 할 거냐. 이런 대화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의 어떤 진로에 대한 걸 좀 가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좀 뭔가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문과냐 그럼 그 진로를 얻으려면 내가 봤을 때 너는 공대 쪽 가야겠는데 아니면 자연계열 쪽 가야겠는데 문과 쪽 가야 되는데 사회과학 쪽으로 가야 될 건데 뭔가 이렇게 계열이 정해질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문과 이과 계열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딱 정했으면 언제부터 6학년 아마 여름방학 때 6학년 여름방학 2학기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달리셔야죠. 그게 맞춰서. 그리고 뭐 그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맞춰서 약 3년 반의 계획을 잡고 달리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6학년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 네. 뭐 영어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 네. 과학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 네.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 많은 분석 맞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가장 평균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평균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영재고라든지 과고 들어간 학생들 그리고 뭐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적인 얘기를 보면 이거는 뭐 저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놓고 본다고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하죠. 공통 수학 부분은 공부를 조금은 끝내놓고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끝내놓다 중학교를 예.
아니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로. 아, 중학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 저희들 영재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통계치를 보면 선행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 5학년 때부터 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5학년부터 이제 선행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4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5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을 선행을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이 늦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수원을 하고 있어요.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 그 수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아, 그 얘기 공감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5학년, 6학년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만약 선행 안 했어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5학년, 6학년 과정에 지금 현행 과정에 심화를 좀 공부를 하셔라. 지금 현재 5학년, 6학년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놓고 중학교 올라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의 완급 조절을 그렇죠. 좀 해가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맞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네. 수상 수학까지는 끝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네. 바뀌는 교육과정에 공통수학 1, 2를 끝내놓고 가면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아이들이 공통수학을 끝내놓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력 정석이라고 하죠. 실력 정석까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은 이 친구가 가고 영재고라든지 아니면 445 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끝내놨다고 한다면 아이가 충분히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실력 정석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이 친구는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나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심화적인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빠르게 수 1, 2도 빠르게 공부하거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깊이 있게 이놈이 문제를 사고하면서 추론 능력이라든지 추론하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중학교 3년의 과정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5, 6학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수학이나 과학에 어떤 관심,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가 계속 뭔가 파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자세가 보이는 아이들은 뭔가 이게 끼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한테 빨리 선행해 이게 아니라 그 현행에서의 이 친구가 그런 고난도의 문제를 풀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본인이 스스로 궁리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키우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5, 6학년 그런 습관을 들이는 아이가 중학교 이제 6학년 겨울방학 때문에 보통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예습하는 경우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과정 진도 나가면서 본인의 어려운 문제에 충분히 자신감 있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 근데 그 보통 애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애들이 그 하다가 과정 중에서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엄청 네, 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맞죠. 네.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우여곡절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중간에 가다가 이게 약간 뭐 본인이 공부를 갖다 하기 싫어서 또 놓기도 하고 네. 내신 성적도 멘탈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리의 부분에서 네. 본인 자체에 대한 시간을 까먹다 보니까 네.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의 시간들에 대해서 자기가 네.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 친구들의 이런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네. 본인의 어떤 수학만 놓고 본다면은 본인의 뭐라고 해야 돼?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학년도에서 본인의 정확한 그 학년도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해 그냥 대충 공부했는 대충 선행하고 대충 했던 아이들의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MBS 수학학원의 원장으로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학원의 애들 보면은 뭐 수상 그렇게 소위 말 공통수학 수원 선행 나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현행에서 자기네 학교 시험에서 90점을 못 넘겨요. 정말요? 네, 그런 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 노출시켜도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을 바라보는 이 친구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친구가 수학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요게 이제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든다면 당연히 수학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애들 암기를 안 하죠. 맞아요.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죠. 중학생들
웬만한 강의 선생님 설명 들으면 다 이해되죠. 이해 못하는 애도 없죠. 근데 돌아서서 그 문제 풀어봐라가 내가 못 풀죠. 그래서 소위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 혼자만의 그런 어떤 스스로를 이걸 닦을 수 있는 시간. 네. 본인이 이 학년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 학년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소화해야지만이 흥미가 생기고 여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볼까 이런 흥미가 생기지 계속 진도 나가버리면 자기의 옷이 자기 맞지 않는 옷을 계속 걸쳐 입는다. 그럼 그 아이는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은 안 나온다. 그렇죠. 굴절 못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를 이 친구가 잘 소화하고 흥미있게 잘 가는 친구한테는 조금씩 보여줘야죠. 한 학기보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한 학기 한 번 더 빨리 안 가볼까? 그럼 그런 흥미가 자기가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현행 공부에 자기가 해보니까 공부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아이도 욕심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학원에 무슨 스케줄, 학원 커리큘럼 좋다 가지고 애 넣어가지고 막 쭉 뺀다? 그거 준비된 아이는 그게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 학원도 이제 그 약간 좀 부모님들께서 왜 그렇게 시험표를 짰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원래 보통 고등 물리 원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여기 학원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3개월 잡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5개월, 6개월이에요. 네, 그 이야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다 맞아요. 개념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저희 신승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문제풀이 다 올려줘요. 네. 네, 그리고 애들이 질문 남아서 하는데 집에를 안 가서 죄송하지만 10시에 딱 타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쫓아보내야 돼요. 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애들이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를 본인이 캐치하시니까 네.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기도 다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주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 인지도가 네. 이제 사실 6개월을 무슨 물리원을 해. 네, 이게 근데 사실 그 반이 탈퇴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사실 모험이었는데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개월수를 지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이건 올바른 방법인가? 아주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주 올바른 방법. 선생님 힘내세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학교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떤 그 과목 특정 과목 특히 수학, 과학에 많이 집중하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강사라는 직업이잖아요. 네. 강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사의 어떤 주된 목적은 뭐냐면 그 학생이 어떤 원하는 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강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강사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네. 신승하 선생님입니다. 네, 살짝 이렇게 또 흘리고. 네. 그럼 소장님, 네. 저희가 사실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매번 오셔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애들 독서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제 독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애들이 책이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요새 유튜브가 그렇죠. 많이 그래서 익숙해졌죠. 미디어적인 부분에서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네.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는 걸 오히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반반인 게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놓고 어른들 사이 기준으로 책 독서 중요해. 근데 우리 아이들 기준 놓고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 핸드폰을 끼고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부분, 텍스트를 읽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랑 완전히 세계관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과연 독서를 하라 이렇게 푸시한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독서 좋아요. 텍스트를 보면서 본인이 무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잖아요. 독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저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저자의 세계관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또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독서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때지. 지금 아이들 세대는 또 다를 수 있겠다.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아이가 뭔가 지적 호기심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 때는 시간을 많이 들어 책을 많이 보고 논문을 많이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 유튜버가 워낙 있으니까 빨리빨리 아이들이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는 것도 맞아요. 챗 GPT 나오면 그냥 질문만 잘하고 그러면 쫙 다 나와버리니까 챗GPT 이제 사용법을 모르면 일상이 어렵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고 독서는 중요합니다. 독서는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때만큼 그렇게 아이들한테 야 뭐 그래도 한 학기에 책 한 10권을 읽어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아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들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자사고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독서 활동 이렇게 적는 날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없는 경우도 합격하는 케이스 진짜 많아요. 없다고요? 예. 한 학년 쑥 빠져 있는데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엄마들이 막 목숨을 걸고 그 생기부인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이력을 막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말 내가 읽고 싶은 거 진짜 한 2권, 3권 정도만이라도 특히 영재고 과고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수학과에 관심이 있을 테니 그 수학과 관련된 책 한두 권 정도라도 제대로 읽고 그게 딱 올라가 있으면 권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와 진짜 권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얘기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학생 생활 기록부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가끔 보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한 1학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학년 생기부를 딱 봤는데 책이 100권이에요. 네, 오이구야. 네, 정말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막 시리즈 막 다는 거 아니야? 뭐 하라 시리즈 막 다는 거 아니야? 아니 종수가 달라요. 아. 와, 그래서 너무 네, 그렇게 여기 이제 강남권에 있는 주요 학교여서 근데 네. 사실은 다른 얘기들은 못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올바른가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릴 때는 그래도 학기 중에 3권에서 6권 정도 넣으시면 애들 시험 그 볼 때까지 네. 많게는 한 24권 들어가거든요. 네. 12권에서 24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들으셨죠? 네. 뭐 오히려 과학의 책을 넣었으면 기대치가 높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목 과고 영재 과고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내가 가서 학교에서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는 거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만 보고 2단계 시험 거쳐야지만이 3단계 면접에서 그렇죠. 영재선 캠프에서 이제 보는 거고 과거는 원서 넣자마자 면접을 봅니다. 그렇죠. 2차에서 많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생기부에 독서 활동이 100권이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면담 보는 사람이 기대하겠죠. 야, 이 정도 100권 읽었으면 얘는 딱 질문했을 때 오는 피드백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없으면 묶였죠. 내가 독서 활동 왜 없어? 그럼 내가 독서 활동 2학년 때 책 읽는 거 없네? 2학년 때 네가 그럼 질문 딱 나오는 거예요. 2학년 때 네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이 뭐야? 딱 보면 한두 권 읽었다고 쳤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좋네. 끝. 권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괜히 막 많이 넣었다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통 이제 영재고나 과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전자사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네. 부모님들이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세요. 네네네. 근데 아까 5, 6학년을 말씀하셨는데 네. 더 어려져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떨어질 필요는 없고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어차피 4학년 때부터 꾸물꾸물 이제 이렇게 발동을 조금 걸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5, 6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은. 그러니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영재고 입시는 저는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중학교 2학년 때 원서는 무조건 넣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재고는 학년 구분 없이 원서 넣을 수 있으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원서를 넣고 그리고 난다 한번 치러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은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를 넣잖아요.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입시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영재고 갈 수 있는 급의 수학과학 실력은 올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걸 역산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5학년에 가장 적합한 시기. 그러니까 4학년 겨울방학부터 어느 정도 내가 영재고를 목표할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영재고급 갈 수 있는 약간 끼가 보여 라고 한다면은 4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